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솔직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해서 먹고 있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고 단 것도 웬만하면 안 먹는데 왜 몸은 점점 더 예전 같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특별히 큰 병은 없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는 쉽게 지치고 밤에는 잠이 깊지 않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나이 때문인 경우보다 몸의 리듬이 망가진 채로 오래 버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무시해버릴 뿐입니다. 아침에 무거움, 오후에 졸림, 이유 없는 피로, 잠에서 자주 깨는 밤, 점점 칙칙해지는 피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영양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운동을 당장 시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얼굴이 찡그려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식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다, 자극적이다, 괜히 속 쓰릴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걸 매일 어떻게 먹어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초를 음식으로만 생각해 왔지 몸을 조율하는 도구로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강 재료 중 하나입니다. 약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식초를 이용해 몸을 관리해 왔습니다. 상처를 씻고 피로를 풀고 소화를 돕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식초는 점점 조연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더 강하고 빠른 자극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설탕, 인공 조미료, 각종 가공식품들입니다. 쓴 커피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면서 왜 식초는 유독 부담스러울까요? 이건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학습 문제입니다. 쓴맛은 각성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죠. 반면 신맛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굳이 버틸 필요 없는 맛이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쓴맛은 머리를 잠깐 깨우지만 신맛은 몸 전체를 깨웁니다. 식초가 하는 일은 아주 조용합니다. 혈관을 조금씩 열고 속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간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식초의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안 힘들어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몸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피가 차려면 혈관은 도로입니다. 젊을 때는 도로가 넓고 탄력이 있어서 차들이 막힘없이 다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여기저기 찌꺼기가 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혈압이 오르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로 몸을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정신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차는 더 빨리 달리는데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더 큰 피로로 돌아옵니다. 식초는 이 도로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벽에 붙은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돕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의 변동 폭을 줄여줍니다. 한 번에 뚫어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흐름을 좋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손이 덜 붓고 발이 덜 차갑고 오후에 무거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몸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이기 시작하면 생활 전체가 달라집니다. 혈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혈관은 몸의 나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혈관이 젊고 어떤 사람은 혈관이 훨씬 먼저 늙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약으로 혈압 수치를 관리하는 것과 혈관 자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약은 숫자를 눌러줍니다. 하지만 혈관 벽의 탄력, 혈액의 흐름, 피 속의 점도까지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도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는 이 지점에 작용합니다. 혈관을 강제로 넓히지 않습니다. 대신 혈액이 덜 끈적해지도록 돕고 혈관벽이 불필요한 찌꺼기를 덜 붙잡도록 환경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가 지나가기 쉬운 길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게 덜해요. 이 말이 나오면 이미 혈관은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혈관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의 안정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하루 종일 출렁이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식사 후 졸리고 금방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당기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구나. 굳이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 판단이 반복되면 몸의 대사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체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느낌으로 옵니다. 식사 후에 덜 졸리고 오후에 집중이 조금 더 되고 저녁이 되어도 완전히 방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사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칩니다. 숫자가 안 변하니까 효과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속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속이 불편하면 몸은 늘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장이 긴장하고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아침까지도 답답함이 남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화제를 찾습니다. 소화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화제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 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식초는 다릅니다. 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식초의 산성은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가 움직이면 장도 따라 움직입니다. 장은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위에서 제대로 분해된 음식이 내려오면 장은 훨씬 수월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습관으로 들인 분들 중에는 배에 가스가 덜 차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일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의 리듬이 돌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 이야기를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대부분은 장에 있습니다. 장이 늘 더부룩하고 음식이 오래 머물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면역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한 분들일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딥니다. 식초는 장내 환경을 유익균 쪽으로 천천히 기울게 만듭니다. 갑자기 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빨리 아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몸 전체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간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간은 정말 묵묵한 기관입니다. 웬만큼 망가지기 전까지는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문제는 늘 늦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간이 지쳐 있으면 몸은 늘 무겁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은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지방 대사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이유 없이 쌓이던 피로가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간이 조금 숨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체중 이야기를 다시 확장해 보겠습니다. 살이 찐다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식초는 이 저장 신호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덜 찌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밤에 풀지 못하면 다음 날은 더 힘들어집니다. 식초는 낮 동안의 혈당 안정, 미네랄 보충을 통해 밤의 안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신 분들 중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식초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도 예전에 식초 마셔봤는데 별로 효과 없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식초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먹는 방식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식초는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마신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은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금방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공복 섭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공복 식초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위가 약해진 시니어에게 공복에 강한 산성 자극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식초가 바로 닿으면 위는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고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속 쓰림, 더부룩함, 심하면 하루 종일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야 식초의 산성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식초는 제 역할을 합니다. 지방 분해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초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욕심입니다. 몸이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마시면 더 좋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이와 치아에 부담을 줍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은 늘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꾸준히, 과하지 않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아침이 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분께 제가 한 건 아주 단순한 조언이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지 말고 식사 중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스푼을 드셔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안 깨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매번 시계를 보며 한숨 쉬는 일은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덜 피곤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잠의 시간이 아니라 잠의 질이 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초의 변화는 숫자로 먼저 오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몸이 덜 힘들고 덜 무겁고 덜 예민해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변화가 따라옵니다. 바로 감정의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늘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혈당이 출렁이고 장이 불편하고 잠이 얕으면 신경계는 늘 날이 서 있습니다. 식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느긋해졌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일들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하루를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피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몸 상태의 결과입니다. 속이 불편하고 장이 막히고 혈액이 탁하면 피부는 바로 반응합니다.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식초는 이 근본적인 환경을 바꿉니다. 장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환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초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안에서 작용하는 재료입니다. 바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극만 남습니다. 피부는 몸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제 면역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걸리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2, 3일 지나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한 번 아프면 오래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면역의 문제라기보다 회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식초는 이 복구 시스템을 천천히 깨웁니다. 장 환경을 개선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몸은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예전보다 빨리 낫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식초를 어떤 종류로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중의 식초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발효 식초, 양조 식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 발효입니다. 알코올에 산을 섞어 만든 양조 식초는 신맛은 강하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연 발효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미네랄이 살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혈당과 체중 관리가 목적이라면 사과 식초가 무난합니다. 속이 약하고 소화가 목적이라면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항산화와 피부 쪽에 관심이 있다면 포도 식초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라벨입니다. 자연 발효, 무첨가, 원액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식초는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몸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아주 천천히 반대로 돌려줍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오늘 하루 식초 한 스푼을 마셨다고 해서 내일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몸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루의 흐름 속에서 식초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알겠는데 막상 하루에 언제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식초는 타이밍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혈당은 낮아져 있고 이와 장은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이때 빈속에 식초를 들이붓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는 몸에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과정입니다. 밥이든 빵이든 죽이든 무언가가 위에 들어간 뒤에야 식초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속이 편안합니다. 위가 놀라지 않고 음식과 함께 식초가 들어오면서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때 식초는 하루의 첫 소화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소화가 잘 되면 그날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점심때까지 불필요한 간식이 당기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또 다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간대를 앞두고 있는 식사입니다. 이때 식초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유독 졸음이 심해지는 분들 계시죠?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고 괜히 커피를 찾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몸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중간에 식초를 한 스푼 희석해서 마시면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후 졸림이 줄고 오후 시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점심 먹고 나면 완전히 꺼지는 느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차이는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저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녁은 몸을 쉬게 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녁에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늦게 먹습니다. 이때 식초는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 중간에 식초를 희석해 마시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비교적 빨리 내려갑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들었을 때 속이 덜 불편합니다. 특히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시는 식초는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혈당의 변동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저녁에 무리하지 않게 섭취한 분들 중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식초는 언제나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한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점심이 가장 좋고 어떤 분은 저녁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식초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순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대하는 건 체중 변화나 혈압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속의 느낌입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배가 편안해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으로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피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 완전히 탈진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수면이 달라집니다. 잠드는 과정이 부드러워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아침이 덜 힘들다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혈관과 대사의 변화가 조금씩 몸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손발의 온기가 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색이 밝아집니다. 체중 변화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시작하고 한두 주 만에 체중계만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곳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체중은 가장 늦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식초를 마시면서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위염이 심하거나 역류성 식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초의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음식에 섞어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국물 요리에 소량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초가 혈당 반응을 바꾸거나 약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일부로 들어오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먹어야 한다면 귀찮지 않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스푼입니다. 약처럼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식사와 함께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몸의 흐름이 바뀐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식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강한 것, 더 빠른 것, 더 확실한 것만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과 안정에 반응합니다. 식초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하루가 덜 힘들다는 걸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식초를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방향을 잃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몸은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 글을 다 듣고 나서 식초를 당장 마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번 주방에서 식초 병을 보게 되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이게 내 몸을 다시 정리해 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좀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식초가 여러분 몸에 남긴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알겠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나이가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늘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나이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몸은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몸이 조금씩 무너져 온 건 어느 날 갑자기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작은 선택들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잦은 간식, 습관적인 커피, 부족한 수면, 움직임의 감소.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의 방향을 한쪽으로 밀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좋아지지는 않지만 방향만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식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초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더 자극하는 쪽이 아니라 몸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덜 힘들면 좋겠어요.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바로 그 지점에 가장 잘 맞는 선택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지고 오후가 조금 덜 지치고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 조금이 쌓이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결과만 봅니다. 수치가 좋아졌는지, 체중이 줄었는지, 병이 사라졌는지. 하지만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하루를 끝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식초는 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불편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초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거움, 오후에 졸림, 밤에 뒤척임, 이유 없는 피로. 이 신호들은 약을 더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조금 바꿔 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향 전환의 시작으로 식초 한 스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장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주방에서 식초 병을 보게 되신다면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내 몸의 흐름을 조금은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답장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식초를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오늘 이야기 이후로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식초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또는 오늘부터 한 스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약보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 매일의 몸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